정말 제가 이렇게 올해 한 12년째 법조 전문기자 그리고 변호사로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분노가 치미는 판결이 있어서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지금 작년에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너무 많은 부모들이 충격에 빠졌죠.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학교에서 정말 믿고 누구보다도 정말 믿어야 되는 그런 학교에서 아이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보호해줘야 할 선생님한테 잔혹하게 살해당한 그 사건 판결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문이 공개가 돼서 제가 그 사건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끔찍한 악의가 존재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교사가 자기가 보호해야 하는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한 놈만 걸려라 이거였어요. 이 명재환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상 공개가 됐죠. 명재환이 어떤 상태였냐? 뭐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급하게 조기 복직을 했어요. 아직 복직할 때 아닌데 의사한테 이거 아마 허위 진단서, 허위 의견서를 받은 것 같은데 복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의견서를 받고 성급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 그래요. 주된 업무가 뭐냐면은 자기는 담임 맡고 싶은데 솔직히 학교에서 보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은 원래 뭐 2017년도에 남편 외도를 알고 뭐 큰 충격에 빠졌다고 그래요. 근데 뭐 외도 알았다고 충격 빠졌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인 거예요. 2018년도부터 우울, 불안 뭐 이런 걸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기간 가정불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울 증세까지 이제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2024년 12월에 남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3월까지 상태 안 좋아지면은 나 이혼해야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남편에 대한 분노,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조기 복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소견을 받아가지고. 근데 출근해서 보니까 담임이 아니라 교과 담임. 학교 입장에서도 안 그러겠어. 이런 사람 어떻게 담임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한 놈만 걸려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자, 통화 내용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통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좀 어떻습니까? 정말 소름이죠. 아니, 지금 자기 팔자가 불행하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다고, 이거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놈만 걸려라면 누구겠어요? 지금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생이 개인적으로 불행하다고 학생을 상대로 지금 묻지마 범죄를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 선전포고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점심시간에 외출해가지고, 칼을 삽니다. 이 칼이 어느 정도냐? 총 길이 27.5cm 긴 칼이에요. 회칼, 사시미 칼을 사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 방음이 잘 되고 인적이 드문 2층 시청각실로 갑니다. 장소 고른 거죠. 그리고 오후 4시 40분 범행 시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돌봄 교실에 마지막까지 이 피해자, 이 김하늘 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돌봄 교실에. 그리고 미술학원에 가려고 나오던 길에 얘를 마주친 거예요. 이 명재환이 어떻게 했냐? 애한테 나 책 줄게.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줘. 근데 이 7살밖에 안 된 아이,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도 너무 본능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나 아빠한테 가야겠어요. 저 미술학원 가야 돼요. 라고 했는데 명재환이 뭐라 그랬냐? 너 아빠한테 못 가. 아빠한테 못 갈 것 같아.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해놓고 명재환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우울장애다. 양극성 정동장애다. 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한 거예요. 심신미약이 뭐예요? 나 사물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내가 제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받아주겠습니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건 맞아요.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분노가 치미는 게 이 당시에
범행 정황이 이랬습니다. 그 물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놈만 걸려라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범행 대상을 이 김하늘이를 어떻게 해서 지목을 했냐.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다가 먼저 지나가던 애가 있었어요. 다른 애. 근데 걔는 왜 범행 대상으로 지목을 안 했냐. 자기랑 아는 애라고. 자기가 담임을 맡았던 애래요. 자기가 담임을 맡았던 애라서 자기가 담임을 맡았고 또 명재환을 좋아하고 잘 따르던 애였대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으면서 걔는 왜 그 범행 대상으로 지목 안 했어요? 라고 하니까 명재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많이 친해서 선뜻 데려가지 못했다. 여러분, 아니 심신미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사람이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다 선별했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되고 오케이 얘. 얘는 아는 애라서 친해서 안 되고 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남자애를 할 경우에는 저항이 걱정돼서 여자애를 골랐다. 어린 여자애를 일면식도 없고 반항이 힘든 어린 여자애를 골랐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심신미약이 이렇게 범행 대상을 따져가지고 선별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범행 대상 선별을 하고 아이를 찔렀죠. 무참하게 찔렀죠.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소리 새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제 앱을 그 휴대전화 앱으로 아이의 전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앱을 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빠 폰으로도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범행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애 전화가 울리니까 어떻게 했냐?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여러 번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이런 짓까지 했던 사람이 이게 심신미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 포인트. 명재환이 뭘 걱정했냐? 자기 아파트 압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악마 같은 짓을 해놓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서 교도소에서 반성문 써내면서 담당 검사한테 뭐라고 그랬냐? 제 집이 나중에 압류되나요? 그러니까 집이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 부모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봐 지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뭐 재산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접견온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해라. 왜냐하면 4명이니까 째지자. 재산 저기 피신시키자.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정말. 그 짓까지 하고도 정말 살고 싶은지 코다리님 말씀대로 정말 진짜를 속여서 써준 거 이 사람도 정말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신청하라 이런 종용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심 판결문 기준으로 자기 돈으로 피해자한테 배상한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학교 공제회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급하는 이 돈만 피해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사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사형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형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했냐? 저는 양형 이유를 보면 더 화가 나요. 자, 양형 이유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가 돌봄 교실에 선생님과 둘만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을 좋아했을 정도로 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하던 아이였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범행의 피해자가 됐다. 피해자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좋아하던 학교 내에서 영문도 모른 채 매우 고통스럽게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아니 근데 왜 사형이 아니고 검찰은 사형 구형했어요. 왜 사형이 아니고 왜 무기징역이냐고요. 보세요. 자, 판결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증 정신질환을 이것도 한번 보세요. 피해자가 부모가 뭐라 그랬냐. 아이를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했죠. 그쵸. 이제 다시는 아이를 볼 수도 안아줄 수도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도 없다.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증언을 했다. 라는 얘기까지 판결문에 다 양형 이유로 써놓고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냐. 과거에 중증 정신질환을 알았다.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썼다. 여러분, 아니 지금 자기 집 압류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써내는 반성문 쪼가려. 이게 반성문입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는 현실적. 아니 폐지국은 폐지국이고 사형 선고는 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잔혹하게 무고하게 7살짜리 그 생명을 앗아간 이런 사람의 생명을 보존을 해주는 게 정의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무기징역 선고 받으면은 20년 지나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잘하면 풀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족들도 당연히 걱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아이고 나오더라도 전자발찌 차면은 괜찮아요.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라 돈으로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년 뒤에 다시 가석방 심사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닐지도 모른다. 부모가 그런 세상에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진짜 이 사건은 정말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 놈만 걸려라는 이런 무차별적인 공포와 분노로 아무 죄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7살짜리 아이를 제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살해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피고인이 재판부가 그랬어요. 피고인의 분노는 정상이 아니다. 이 분노는 당신이 스스로 삭혀야 될 것이다. 근데 그 분노가 어디로 갔어요? 아무 죄도 없는 7살짜리 아이한테. 그리고 그 아이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족한테 이렇게 간 거예요. 아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진짜 하늘의 별이 됐을 김하늘 양의 명복을 제가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아이템 다 들려드렸고요. 뭐 끝 아이템이 좀 어두운 아이템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건 정말 알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된 아이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